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라쌤이에요. 자, 2020년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 현대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육사의 꽃이라는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 시아락당에 들어오시면 텍스트 파일이랑 여러분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주관식 테스트 용지가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테스트를 치러 볼 거고요. 만약에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텍스트 파일을 좀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필기도 하고 주관식 테스트 틀어보고 그렇게 해서 작품 정리를 수능 특강의 문학은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거의 70%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고 주로 문학에서 연계가 됐을 때 이 수능의 실제 시험을 치르면서 느껴지는 체감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들 졸업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학에서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안도감 이런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내 실력을 조금 더 잘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수능 특강 문학은 여러분 고3들 내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 정리 잘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육사의 꽃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꽃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게 무슨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뭐 봄의 꽃은 화무 11홍이다, 뭐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변성이나 순간성 뭐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육사 여러분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잖아요. 일제강점기 뭐 가장 유명한 저항 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으로 뭐 한효문의 시도 앞에서 이미 봤고요. 뭐 수의 비밀이라는 시 봤었죠. 그리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도 보고 그랬지만 이 한효문이나 윤동주보다 훨씬 더 남성적이고 대단히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시를 남겼던 시인이 바로 이육사죠. 여러분 264번 또 일제에 붙잡혀서 죄수로 수감하던 당시의 죄수번호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자기 호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그 저항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꽃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흔히 쓰이는 가변성이라든지 순간성이라든지 연약한 아리따움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다 라는 거 여러분 짐작하고 가실 수 있겠죠? 정말 강렬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표상하는 존재가 이육사의 꽃입니다. 왜 그런지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래 자유시고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정시고 그리고 저항시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 놓고 가시죠. 성격, 여기 나와 있는 자연물들은 다 상징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 이 자연적 소재들의 함축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뽑아내려면 그 시어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꽃을 가지고 선생님 지금 그거 해본 거예요. 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따져보시고요. 맥락 속에서 그 자연물의 어떤 속성을 시인이 활용해서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감춰졌던 게 이렇게 베일을 벗게 되죠. 그래서 그 상징을 뽑아낼 수 있는 훈련하시는 거는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대단히 의지적일 거야. 그리고 영탄적입니다. 확인하실 겁니다. 주제, 조국 강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드러낼 거다라는 거. 특징 보시죠. 계절과 자연 현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낼 겁니다. 자, 어떤 계절이 나오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 주제가 드러나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겁니다. 시대 어떤 시대다? 일제강점기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걸 상징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시각 이미지도 보일 거고요. 역동적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시어들을 활용할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립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중요하죠. 대립 이미지의 시 어떤 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경 후 정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여러분 선경 앞부분에서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치 묘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시선의 방향이 다시 말하자면
화자의 시선의 방향이 외부 세계에 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서 먼저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후정 뒤후자죠. 뒷부분에서는 뭘 얘기할 거다? 정서를 표출하게 될 거다. 시선의 방향이 내면으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성경후정의 구조를 이육사의 꽃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 성경후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에서 고전시가 공부하는 사람들 한시 공부했던 친구들이 아마 한시에서는 성경후정을 대단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시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육사가 자그마치 이황 선생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한학자 집안 출신인 거죠. 대단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야.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거의 한 4살, 5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한시 공부를 시켰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시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 시가에서 우리의 양반 사대부들이 보였던 지사적 태도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사적 태도 뭐예요? 지조 있는 선비, 지조 있는 선비로서의 막 이렇게 정말 꺾이지 않는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아주 강직한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게 이육사시의 특징입니다. 한시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기 가문에서 훈련받고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게 이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현대시를 쓸 때, 우리 시를 쓸 때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성경후정이나 지사적인 태도는 기본적인 이육사시에 드러나는 특징이 됩니다. 네.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영탄형 종결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죠. 본문에서. 해제 쌤이랑 같이 읽어보고 가요. 이 작품은 극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북쪽 툰드라. 자,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봄이 오면 계절의 변화죠. 꽃이 피어나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못할 약속으로 노래하며 극한적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봄날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가 있는 미래, 조국 광복의 희망 등을 상징한다. 우리가 반영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시대랑 연결하는 거야, 작품을. 그렇게 반영론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꽃은 자유가 있는 독립된 미래의 조국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동방은, 자, 동방, 한반도 조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 뭐 이렇게 불렀던 거 아시죠? 동방 하면 우리나라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버렸어. 하늘은 보통 꿈, 이상, 비전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 끝났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말 절망적 현실이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 불모. 어떤 생명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잖아. 그럼 생명은 다 죽죠. 그런 불모함과 황폐함을 부각하는 그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땅에 오히려 꽃이 발갛게 피지 않는가. 그럼 이때의 꽃은 정말 강렬한 생명력이 되겠다. 자, 그 강인한 생명력, 강렬한 생명력을 색채 이미지 빨간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법 서리스였죠. 그리고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꽃이 피어난다. 상식적으로 문장상 모순입니다. 역설수였습니다. 보이시죠? 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하늘이 다 끝났어. 그런데 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랑 뭐뭐 않는가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한 서리가 나타났습니다. 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더 빨갛게 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가 앞부분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선정 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여러분 선인장 있죠. 선인장. 사막에서 피는 그런 다육식물이잖아요. 선생님이 선인장을 키웠었어요. 근데 이 선인장이
내가 물을 주는 걸 진짜 까먹어버린 거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인장이 아이 죽었겠다, 죽었겠다 생각하고 정말 정말 까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까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삐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쌤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외계인이 뭘 심어놨나? 뭐 이런 황당한 생각도 좀 하고 이걸 버려 마라? 이거 잘라내? 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거기서 밤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서 꽃이 이렇게 피어난 거야. 진짜 엄청나게 큰 꽃이 핀 거예요. 선생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 선인장에서 피었던 꽃은 빨간색은 아니었어. 노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거 있죠. 근데 진짜 내가 물을 정말 한 세 달, 네 달 안 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네, 영상이 살짝 정지가 됐다 다시 찍습니다. 네, 그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불모나 황폐한 속에서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생명의 강인함, 이런 것들 선생님이 느끼는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동방에 정말 불모에 아주 황폐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다? 꽃은 발갛게 피어나더라. 그걸 본 거야. 그래 놓고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후정. 이제 그러면 이렇게 꽃들이 피어날 때 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극한의 열악한 환경이니까 난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어버릴 거야? 아니지. 꽃이 피어나는 걸 봐. 꽃이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부 세계로부터 시선이 나에게로 이동이 될 때 후정 부분, 뒷부분에 내 정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정서는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미,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 목숨을 꾸며, 내 목숨을 바쳐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야 하는 시간들이여, 삶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이요 여러분? 호격조사인데 뭘 만들어낸다? 영탄적인 어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일련의 내용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동방의 우리 민족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련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연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북쪽 툰드라에도 찬새벽. 여러분, 툰드라 기후라는 굉장히 추운 그런 기후대를 말하잖아요. 그런 북쪽 툰드라에 더군다나 너무너무 추운 시간대가 찬새벽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고통에 가득 찬 현실을 의미하면서 시대적으로는 뭘 암시한다? 일제강점기를 암시하게 되겠다. 시대적으로는. 그 찬새벽은 눈 속 깊이, 눈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가혹한 현실. 근데 그 속 깊이에서 꽃맹아리가, 꽃몽우리가 옴작거려. 역동적 이미지죠. 아니 그렇게 가혹한 현실, 너무 추워가지고 뭐 도저히 막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막 다 얼어붙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꽃몽우리가 움찔움찔 어떻게 막 살아나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생명력이 얼마나 강인합니까? 강인한 생명력 이고요. 미래를 향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씨앗인 거죠. 그게 막 움직이면서 뭐 하고 있냐면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떼 기다림의 대상이면서 반영론적으로는 시대 상황이랑 연결한다면 화자의 기다림의 대상 조국의 광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봄이라고 얘기하기도 되겠죠. 그게 까맣게 시각 이미지 나와 있고요. 색채 이미지죠. 날아오기를 기다려요. 막 제비떼가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막 움츠려 있는데 저쪽에서 봄을 알리는 제비떼들이 까맣게 날아오는 걸 보는 거죠. 그때 얼마나 환희, 기쁨에 넘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봄이 오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정이 끝납니다.
선정이 끝나고 다시 후정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마침내 결단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자, 영탄의 목격조사, 느낌표 땅땅, 영탄적 어조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자,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아무리 북쪽 툰드라여도, 아무리 차가운 새벽이어도 아침은 오고 봄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반드시 도래할 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계절의 섭리고 자연의 순환 원리인 거죠. 여러분, 너무 추워 겨울이 너무 추운데 그래도 반드시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마침내 봄은 오죠. 아무리 추운 새벽이에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도 반드시 뭐야? 아침은 오죠. 이게 자연의 섭리야. 이건 인간이 어떻게 어그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그러뜨릴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섭리, 계절의 섭리, 자연의 순환 원리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갖게 되는 태도가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지금 아무리 불행해도 봄은 오고 아침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영탄적 어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까지 계절의 섭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약속,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했어. 봄이 올 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인간이 한 게 아니야. 우주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 이 시인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연입니다. 한바다. 깊은 바다. 복판. 용소 숨치는 곳. 자, 역동적 이미지 또 나왔습니다. 플러스의 의미. 여기 동적인 이미지들은 다 플러스의 의미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한바다 복판, 용소 숨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자, 꽃이 여러분, 2연에서는 몽우리가 움츠락움츠락 하고 있었고, 1년에서는 그 꽃이 폈었잖아요. 근데 지금 3년에서는 이게 성을 이뤘네? 꽃이 막 무더기를 이루었네? 그래서 한바다를 어떻게 해석한 거야? 광복이 이루어진 조국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플러스죠. 꽃성, 봄이 온 세상, 반영론적으로는 우리의 광복, 독립이 이루어진 조국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꽃성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네, 여기 회상의 무리들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고요. 어조는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졌고 이 회상의 무리들이 이 시의 구체적인 청자가 될 겁니다. 나비처럼 지규 쓰였네? 우리 민족을 뭐로 비유한 거야? 나비로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꽃성이 막 이루어졌어. 꽃이 막 무더기로 피어있는데 거기를 나비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춤추고 있는 중인 거지. 과거에 야 우리 언제 겨울이었니? 우리 겨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거기에 비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눈이 막 잔뜩 와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내가 봄을 누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나비처럼 춤추고 있는 우리 민족, 그 민족을 불러 그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에서 그렇게 춤추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부르면서 오늘 이 가혹한 현실 지금 봄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겨울이야 아직 내가 표면에 등장한 화자 여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절망적 현실이야. 아직 바다에 한복판이 용소숨 치고 있지도 않고요. 바람결 따라서 막 꽃이 막 쫙 피어있지도 않아요. 지금 나는 가혹한 겨울의 찬 새벽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대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너 누구? 나비처럼 취하고 있을 회상의 무리들, 한바다 복판 꽃성에서 춤추고 있는 그 무리들, 미래에 광복된 조국에서 기쁨에 취할 우리 민족을 내가 불러보노라. 자, 뭐뭐 하노라. 감탄형 종결 어미고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대단히 의지적 어조인 거죠. 지금 하나도 플러스가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는 플러스가 없고 오로지 비참한 절망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부르는 거야. 끊임없이 누구를? 미래의 꽃성이 만들어져. 봄이 오고 제비떼와 이 나비처럼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우리 민족의 막 그 환희와 기쁨에 차 있을 미래의 후손들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여기서 그렇게 너를 부르는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쉬지 않고 그 봄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봄이 도래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나는 끊임없이 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봄을 기다리는, 봄을 기대하는 자의 태도는 뭐일 수밖에 없다. 저항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를 쓴 시인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포기했을까요? 응? 독립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30년이 흘러요. 40년이 흐르고 그렇다고 이 사람 포기했을까요? 밤마다 꿈을 꿀 때마다 이 나비처럼 취하고 있는 꽃성에서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나는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의 모습을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봄이 올 거라는 거, 아직은 겨울이야. 그러나 마침내 봄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강렬한 의지를 꽃이라는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마무리 정리하십니다. 상황은 극한의 고통이고요.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죠. 대응 방식,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여러분, 봄이 올 것을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상징적인 의미, 시어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연물들 모두 다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우리 앞에서 이미 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각 연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자, 사행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마지막 행에서 자기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죠. 1년은 노력, 2년은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 확신, 3년에서 너를 불러보는 기대. 이런 것들이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5번. 이 이육사는요, 부사어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 부사어를 통해서 이 시에서도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1년에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던가. 그 부분에 오히려 극한적인 상황이라 꽃이 필 수 없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꽃이 피어난 거, 우리 민족의 그 강인한 의지, 그 강렬한 생명력을 부각하는 오히려라는 부사어가 있었다. 이 연에 마침내 결국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야 말리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부사어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십니다. 6번 영탄적 표현도 여러분 확인하셨죠? 피지 않는가? 서리는 영탄을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뭐뭐 이어, 약속 이어 이런 혹격 조사도 영탄을 만들어내죠. 보노라, 감탄형, 종결어미, 영탄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또 감각적인 이미지도 다양했어요. 시각, 까맣게, 빨갛게, 또 차갑다, 촉각도 활용이 됐다라는 거. 8번 중요했었죠? 성경우정, 1행부터 3행까지 외부 상황, 그리고 4행의 영탄적 표현과 함께 화자의 정서 혹은 태도를 드러내는 거. 선경, 후정의 한시의 일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육사가 우리의 시를 창작했다라는 것까지 마무리 정리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멋진 아주 강렬한 저항의 의지를 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낸 이육사의 저항시 한 편을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